5주차 1강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채찍 효과라는 거 하고요. 이거를 감축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채찍 효과는 이 공급사슬 관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듣는 용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효과를 감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찍 효과가 이제 그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 이 공급 사슬이라는 게 이제 단계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게 이제 그 단계를 거쳐 갖고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근데 최종 단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최종 단계라는 게 이제 뭐 소비자가 되겠죠. 근데 그 소비자 말고도 중간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단계마다 이게 변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변동이 있다는 거는 이게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비라는 게 보통 보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 공급 사슬의 단계를 보면 만약에 이제 원자재 공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유통 단계를 거쳐갖고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최종 단계에서 이제 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는 그 노력들이 중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단계를 거쳐 올라갈 때마다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맥주 게임이라는 걸 통해 갖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렇게 되니까는 이 불확실성이 커짐으로 인한 거기에 대비한 그 비용들 있죠?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변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재고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최저 효과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공급사슬이 이제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변동을 줄일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게 공급사슬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이제 파트너십 관계 구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체들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이제 구축하게 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채취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감축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전략적 제휴라는 게 꼭 뭐 변동만 뭐 줄이는 그런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 관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취 효과가 뭔지 이런 것부터 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채취 효과가 뭔지를 알아보면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죠. 일단 채취 효과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급 사슬이 그 최종 단계 있잖아요. 최종 단계에서 이게 이제 변동이 조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변동의 폭이 더 확대되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변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수요 변동을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변동이 끝 단계에서 있으면은 그게 이제 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변동의 폭이 커진다는 건데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문의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윗 단계로. 그래서 소매상이 만약에 이 수요 변동이 있으면은 그거를 주문의 형태로 이제 도매상한테 그걸 주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또 도매상은 또 뭡니까? 그 뭐 유통센터랄지 아니면 직접 뭐 생산자에게랄지 주문의 형태로 그 정보가 또 전달되겠죠.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수요 변동의 폭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찍 효과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채찍 효과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뭐냐? 그래서 채찍이 이제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이제 채찍의 끝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ullwhip effect라고 합니다. 그죠? bullwhip이라는 게 이제 황소 채찍 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채찍 효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찍 효과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그 부작용이 심해요. 특히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굉장히 이제 비효율성을 이제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고객 서비스가 저하된다든지, 수입이 감소된다든지, 생산 능력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수송하고 생산 일정 이런 거에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하여튼 문제점을 많이 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대처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그러한 대처 노력 중에 이제 파트너십 구축이랄지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맥주 게임이라는 걸 이걸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이 맥주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그 유명한 게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뭐 소매상, 도매상, 유통업자, 맥주 공장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주문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재고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해보면 채찍 효과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명한 게임인데요. 여기 맥주 게임에 보면은 공급 사슬상에 맥주 공장이 있고 유통업자,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참가자들이 각기 네 기업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은 매주 하위 단계의 기업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상위 단계의 기업에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매상의 경우에는 소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도매상은 또 뭡니까? 유통업자한테 이제 주문을 하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량의 이제 결정은 하위 단계로부터 받은 주문량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상위 단계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위 단계에서 얼마나 주문이 들어오는지 그걸 보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문을 해서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며 이걸 주문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게임 참가자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 일단 정보 교환 없이 이 게임을 진행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 정보 교환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이 개체들은 뭐냐면 하위 단계에서 들어오는 주문량, 그죠? 주문량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주문량만 보고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보 교환이 없는 상태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실제 정보가 공유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거를 또 보게 될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보 공유가 있으면은 이제 채찍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맥주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수요는 첫 3주 동안 주당 3상자예요. 그 다음에 4주째 수요가 6상자로 이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은 매주 이제 그 3상자씩 수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4주째 수요가 6상자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요 정보는 이제 주초에 알려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처음에는 각각 9상자의 맥주를 재고로 가지고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요. 주문은 매주 말에 한다고 가정하고 주문한 후 주문량이 도착하기까지 3주가 소요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다 이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가 재고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 주문을 하는 걸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모자랄 경우에 2월 주문을 해갖고 그 수요를 충족을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예측하고 이제 주문량 결정을 여기서는 일정한 규칙을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수요 예측은 뭐냐면 물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을 써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3주 동안의 주당 수요는 가장 최근에 3주 동안에 주당 평균 수요를 한다.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예측 방법 중에. 근데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을 여기서 이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량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주문을 하면 3주 후에 주문량이 도착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주문을 하고 3주 후에 기말 재고가 9상자가 되도록 주문량을 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항시 그 재고 수준을 9상자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소매상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도매상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유통업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소매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첫 3주 동안은 별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수요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한데 이제 4주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하니까 수요가 증가되니까요. 이제 소매상의 경우를 먼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주 차의 초에 맥주 9상자가 재고를 했대. 왜 그러냐면 이제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9상자로 재고 수준을. 그리고 1주 차에 주문한 3상자의 맥주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3주 후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1주 차에 주문한 게 이제 이때 4주 차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3상자의 맥주가 도착하게 되면 이제 총 12상자가 되죠. 4주차 초에요. 근데 4주차 수요가 6상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증가했다고 그러잖아요. 3상자에서 6상자로. 그럼 4주차 기말에는 12상자에서 6상자를 빼면 6상자가 재고로 남게 되죠.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죠? 다음 3주 동안의 주당 수요가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데 가장 최근 3주 동안의 평균 수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4주차에 지금 수요가 6단위 아닙니까? 근데 그 전주하고 그 전전주는 3단위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3 플러스 3 플러스 6 해갖고 3으로 나누면 3주 평균 수요니까요. 그래서 4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고려를 해가지고 주문량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문량 결정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항상 기말 재고가 9상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량 이제 결정하는 식이 있는데 이거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닌데 좀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재고 수준 9단위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 재고 수준 9단위를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주 동안의 예측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3주 후에 즉 기말 재고가 9상자가 되는 걸 가정을 하고 지금 주문량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 재고 수준 9단위 고려하고 다음 3주 동안 예측 수요가 아까 주당 4상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주 동안은 12상자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6단위니까 그걸 빼주고요.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그 미리 주문했던 게 또 도착하잖아요. 그죠? 3단위씩. 그래서 그걸 또 빼주고 하면 주문량은 9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 수요 변동이 없을 4주차에 이제 수요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세 상자씩 이렇게 주문을 해오던 게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4주차예요. 주문량이 갑자기 뭡니까? 세 상자에서 9상자로 이 3배나 이제 증가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채취 효과라고 보고요. 근데 이 채취 효과는 소매상이 이제 도매상에 주문할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도매상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의 소매상과 마찬가지로 총 12상자의 맥주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9상자가 기말작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3주 전에 주문한 게 이제 3상자가 들어오니까 12상자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소매상과 마찬가지로 12상자가 있는 셈입니다. 근데 소매상으로부터 9상자를 주문을 받게 돼요. 그죠? 아까 소매상이 9상자 주문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상자를 주문받게 되면 도매상의 4주차 기말 재고가 어떻게 되냐면 12상자에서 9상자를 빼주면 3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고려를 해가지고 도매상의 주문량 결정하는 걸 보면요. 일단은 수요 예측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4주차에 9단위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수요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소매상이 주문한 거 아닙니까? 주문량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9상자 주문이 들어오니까 9에다가 그 전저는 3상자씩이죠. 그래서 3 플러스 3 플러스 9 이거 해가지고 3으로 나눠주면 이제 5상자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고려를 해가지고 주문량을 이제 여기서도 결정을 해보면 15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런 변동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수요 변동이 3상자에서 6상자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근데 이게 없었을 때는 3상자만 이제 쭉 주문을 하던 게 갑자기 도매상의 경우에는 유통업자한테 15상자를 주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상의 경우는 이제 9상자, 3상자에서 9상자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도매상은 뭡니까? 이건 3상자에서 15상자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게 증가한다는 것을 잠시 볼 수가 있죠. 이게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유통업자의 경우에도 4주차에는 도매상하고 마찬가지로 총 12상자의 맥주가 있는 셈인데, 근데 도매상으로부터 이제 15상자를 주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유통업자도 이 15상자 주문 받은 거를 이제 수요 예측할 때 이걸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12상자 갖고 있는데 15상자 주문을 받으면은 재고가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 부족한 재고는 2월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2월 주문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부족할 때 충족을 못 시키면 사겠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쪽에서 아예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다려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상자를 이제 추가적으로 주문을 해서 그걸 받아서 이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유통업자 이제 주문량이 어떻게 되냐면 주문량 결정하려면 평균 수요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평균 수요는 뭐냐면 도매상이 이제 4주차에 15단위를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3 플러스 3 플러스 15 그거를 3으로 나누면은 7상자가 되죠. 그래서 요걸 고려해 가지고 주문량을 여기서 계산을 해봤더니 물론 이 경우에 이제 2월 주문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7상자를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자는 뭡니까? 원래 3상자 이렇게 쭉 주문해 오던 게 뭡니까? 27상자로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죠? 주문량이 증가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 채취 효과라는 거예요. 이 맥주 공장, 유통업자가 이제 또 맥주 공장에 또 주문을 하게 되잖아요. 27상자를. 그럼 맥주 공장의 경우에는 또 원자재 공급자한테 주문을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51상자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채찍 효과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맥주 게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찍 효과를 이제 좀 줄이는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정보 공유예요. 그러니까 수요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수요 정보라는 게 직접 그 수요 정보가 아니고요. 그 주문량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정보 공유라는 건 뭐냐면 실제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그 수요 있죠? 그게 이제 위에서도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량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매상의 경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매상의 경우에는 실제 그 수요를 알고 있잖아요. 그 여섯 단위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 그 소매상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처음 하고. 그래서 9상자 주문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도매상의 경우에는 소매상으로부터 9상자 주문을 받는데 근데 이 9상자가 실제 수요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실제 수요는 이제 어, 그 6상자였고 그다음에 예측 수요가 4상자라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소매상의 경우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하면 도매상의 주문량이 12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정보 공유가 없을 때는 15상자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주문량이, 도매상의 주문량이 이제 줄어들죠. 그죠? 정보 공유가 있을 때 12상자가 된다는 거고,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그걸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매상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실제 수요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아니까 그걸 반영해 가지고 주문량을 결정을 하면 이 15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정보 공유가 있으면은 그 변동폭 있죠? 그것들이 그 정보 공유가 없을 때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맥주 공장의 경우는 이 경우 한번 해보면 맥주 공장의 경우에도 원래 이제 맥주 공장의 경우에 아까 잠시 얘기를 했지만 51상자 주문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맥주 공장의 경우 주문량이 훨씬 줄어들죠. 18상자로.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보 공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채취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정보 공유가 있으면 완전히 채취 효과가 없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에서도 이게 보여드리고 있듯이 정보 공유를 하더라도 채취 효과는 여전히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정보 공유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채취 효과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은 채찍 효과를 그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이제 그 정보 공유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정보 공유도 중요하지만 리드 타임을 감축하면 그 채찍 효과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 타임 감축은 여러분들 아마 그 생산 운영 관리를 강의를 들어봤던 사람들은 이 얘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이제 리드 타임 단축이 그 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풀 시스템을 구축을 이제 한다는 자체가 변동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풀 시스템 자체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그 주문을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풀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채찍 효과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일단은 그래서 리드 타임 단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그러면 리드 타임 그럼 이게 단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면요. 일단은 주문량 크기가 감소를 하죠. 왜냐하면 리드 타임이 이제 그 길면은
다음 물량이 도착할 때까지 그 긴 리드 타임 동안 수요를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 주문량 자체가. 근데 리드 타임이 길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 리드 타임이 축소되면은 그만큼 이제 주문량이 줄어든다는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리드 타임 동안 그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이제 재고를 보유해야 되는데, 리드 타임이 이제 축소되면 재고를 많이 보유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수요 변동의 폭도 축소된다. 그러니까 수요 변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아까 그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리드 타임이 뭐 3주다 그러면 3주 동안에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드 타임이 이제 단축되면은 예측치가 이제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수요 변동이 이제 폭이 커져요. 그죠? 근데 짧으면은 수요 변동의 폭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주하고 3주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1주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수요 변동 폭하고 3주 동안의 수요 변동 폭은 3주 동안의 경우에 수요 변동의 폭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리드 타임 감축이 되면 이제 풀 시스템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리드 타임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 변동의 폭이 축소되니까 수요 예측 자체도 이제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예측이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거하고 1년치 수요 예측하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예측이라는 게 그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정확해지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재고 수준과 리드 타임과의 관계 이거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틀이라는 사람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재고 수준은 평균 리드 타임 곱하기 시스템 처리량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재고 수준이 증가한다는 걸 여기서 이 식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채찍업과의 원인하고 이제 그거를 줄이는 방법, 리드 타임 단축도 물론 그 줄이는 방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 채찍업과의 원인이 뭔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채찍 효과의 원인은 크게 나눠서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조적 원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행위적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원인은 뭐냐면 자료 공유가 없거나 판매 시점 자료 그 공유가 없거나 공급 사슬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다. 아까도 봤지만 실제 수요 정보를 모두가 알고 있는 경우하고 그죠? 그 밑단계에서는 단지 그 주문량으로만 이제 수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그 경우하고는 아까 그 채찍 효과의 크기가 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없어가지고 자료 공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채찍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 아까 얘기했죠. 길 때가 더 채찍 효과가 크죠. 그 다음에 공급사슬 단계가 많다는 건 뭐냐면 단계 이게 올라갈수록 그게 점점 그 폭이 확대되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풀 신호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풀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없거든요. 이런 효과가 그죠? 그러니까 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채취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치 주문이 줄을 이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풀 시스템 얘기할 때, JIT 얘기할 때 한 단위 흐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뭐 재고랄지 이런 문제들이 전혀 생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배치라는 게 이제 묶음이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뭘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채취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격 할인이나 판촉 이런 것들 이용된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가격 할인이나 판촉 이런 거 하게 되면 갑자기 수요가 확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수요가 확 증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채찍 효과를 크게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 할인 판매 촉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에, 할인이나 판촉할 때는 이제 판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또 수요가 확 줄죠. 그러니까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채찍 효과를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적 원인으로는요, 첫 번째가 2월 주문에 대해서 과잉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2월 주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충분치 않아서 수요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수요를 충족 못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다. 뭐 윗단계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 주문을 보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래 단계에서 지금 재고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수요는 많이 발생했는데 그 재고를 가지고도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수를 좀 낮추려고 일부러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재고로 그냥 소진을 해서 그 주문을 충족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위쪽에서는 이제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뭡니까? 수요가 또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다음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문량이 또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채찍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상승 예상 혹은 판촉 때문에 필요한 이상으로 주문한다. 뭐 예를 들면은 사재기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요 왜곡 현상 아닙니까? 이런 게 채찍 효과를 더 크게 만든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고객이 필요한 이상으로 주문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아래 단계에서 위쪽으로 주문을 했는데 뭐 100단을 주문하면 보통 100단위가 안 오고 뭡니까? 그 중에 한 70단위만 와요.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0단위 주문했는데 뭐 70단위밖에 안 와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보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100단위가 필요한데 맨날 100단위 주문하면 70단위밖에 안 오니까 주문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번에. 예를 들면 150단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100단위 정도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크다는 거는 채찍 효과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월, 분기, 연도의 목표치 달성하려고 일부러 뭡니까? 실제로는 수요도 없는데 예를 들면은 목표치가 있어요. 판매 목표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위에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채찍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채찍 효과를 그러면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이거를 그러면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수요 정보의 중앙 집중화. 그러니까 수요 정보의 중앙 집중화라는 게 뭐냐면 꼭 이제 한 회사가 이제 이거를 통제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이 원래 수요 정보는 누가 가지게 됩니까? 실제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 정보는 소매상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소매상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수요 예측 방식과 주문 방식을 통일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요 정보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예측치도 예측 방법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변동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더 커지게 만들고 이게 결국은 채축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 방식 이런 것들도 서로 다른 주문 방식을 쓰는 경우 이게 이제 채축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이제 변동성 자체를 이제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마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월마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수요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변동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가격 할인을 한다든지 판촉하면은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났다가 또 그 기간 지나면 수요가 줄어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할 거 차라리 항상 다른 데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팔자. 그래서 수요를 일정하게 만들자. 그래서 상시 저가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냥 저가 정책을 사용해 가지고 수요가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없죠, 거의. 그 얘기입니다. 변동성 감소라는 게.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리드 타임 감소. 그죠? 리드 타임을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풀 시스템으로 가면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 얘기인데,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뭐 정보 공유랄지,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 개체들이 뭡니까? 독립적인 개체들이 중앙에 누가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를 지금 뭐 추구를 합니다. VMI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예 그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업자한테 그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맥주 개념에서 본 거는 뭡니까? 주문을 하게 되고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죠? 예측을 해서 또 상위 단계로 주문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맡겨버리면 주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급업자가 그걸 관리를 하는 거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판매 정보랄지 이런 게 실시간으로 얻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정보 공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채취 효과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